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사실 안녕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좀 마음도 심란하고 투자자 입장으로서도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하루를 보냈고요. 저도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과 투자자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좀 욕도 좀 했고요. 이런저런 좀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를 되돌아 봤을 때 제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좀 국민의식이 있었는가라고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사실 저도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식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이 컨텐츠로 영상을 좀 만들고 있는데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뉴스가 나온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릴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자로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컨텐츠를 좀 준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1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0.9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주식 넋두리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6개 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표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웃고 계신 분도 계세요. 물론 본인들이야 이렇게 웃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웃음이 그렇게 썩 달갑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통령 탄핵 절차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지금 소추안 발의는 진행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에 이제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이 되면 이게 찬성 의결이 되는 거죠. 200명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다를 바 없는 대통령직은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200명 이상이 넘어가서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이제 권한이 정지가 돼서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을 해서 6인 이상이 탄핵에 대한 찬성이 결정이 되면 탄핵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은 다시 국정으로 복귀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를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거고요. 지금 소추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가 남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당론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반대하는 당론을 이제 추인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안이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제적 인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고요. 탄핵안이 처리가 되기 위해서 여당의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물론 계엄령 선포가 해제가 된 이후로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장중 33%까지 비트코인이 빠지다가 그 이상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회복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전과 같을 수는 없겠죠. 일단 오늘 12월 4일 장 마감 현황을 보면 코스피는 1.44%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1.98%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를 보면요. 11.90%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포지션을 보면 하방이죠. 그리고 장중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은 4천억가량 코스피를 순매도하면서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대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환율도 1440원대를 웃돌다가
지금 1414원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고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긴 했는데, 글로벌 증시 안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 등급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비쳤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봤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라고 대표할 수 있는 S&P와 무디스가 각각의 다른 의견들을 내비쳤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참고 지표를 좀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들을 추정하는 MSCI 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의 전망과는 좀 달리 S&P가 전망했던 것처럼 이 미국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을 큰 변동성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보셨다시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엇갈린 전망들은 있었지만, 자, 우리나라 이 정부가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증시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 당국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이 모아질 텐데, 오늘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자, 이 네 분이 모여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거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내년 2월까지 비정례적으로 환매 조건부 증권 RP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의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외화 RP도 필요시 매입해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필요로 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결정들이 오늘 나왔었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병환, 자, 여기 계신 분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자, 이분이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를 조성을 해서 언제든지 즉시 가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증시 안정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 당국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증시는 이미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반응을 했고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증시 흐름을 좀 종합을 해볼 때 극명하게 나뉘었던 건, 원전 관련주와 대왕거래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 두 가지 섹터에서 가장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전 비중과 대왕거래 관련주 비중이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 내지는 포트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원전 관련주와 대왕거래는 적어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 내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섹터는 우리가 좀 투자를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민주당과 좀 밀접한 그런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대북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관련주, 신재생에너지,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제 이런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어느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중립적인 종목,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바이오겠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이빌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비교적 좋은 모습,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중에서 비만 치료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펩트론은 5.48% 상승 마감하는 오늘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바이오가 중립 섹터 내에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위성, 이쪽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중립적인 섹터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서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컨텍,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HVM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중립적인 섹터 내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시스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북주도 지금 뭐 민주당 쪽 성향이 뭐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도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섹터가 대북주입니다. 좀 중립적인 투자처로 우리가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미 시장에서 이 대북주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를 바라볼 때 시장은 대북주에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측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장주를 좀 가려야 되겠죠. 대표적인 대북주 대장주가 현대아산, 현대엘리베이, 현대로템, 이 정도가 있을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했었던 건 일신석재,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강하게 반응을 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게 좋은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에 그 뭐 밸류업 주주 친화 정책 관련해서 배당도 좀 공격적으로 했던 모습들을 고려를 해볼 때 또 조금 있으면 또 배당 시즌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엘리베이도 좋은 대북주 투자 대안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각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좀 선별하셔서 포트 비중을 좀 압축시키시는 그런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했고,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주식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컨텐츠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고, 여전히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은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좀 응원을 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투자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교체를 했고, 그 중에 교체한 종목의 섹터가 저 역시도 대북주와 바이오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포트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관망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는 것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투자자로서 저도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고민해보는 영상으로 앞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후로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가 되고 여러분들 주식이 더 쉬워질 수 있도록 텐선비 나눔택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